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자, 챕터 3. 한 문장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문장 중에서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라고 하는 문장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중요한 문장이다. 정의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세요. 자, 국어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고민할 거예요. 과연 얘네들은 어디까지의 개념을 알고 있을까? 얘네들의 배경 지식은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휘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념을 풀어써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글에서 반드시 이 개념을 몰랐을 경우에는 문제를 못 풀어. 매우 중요한 글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을 풀이해 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장을 딱 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봅시다.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A는 어떠한 개념을 풀어 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습관을 지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친다. 나는 안 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도 상관없습니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밑줄을 안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밑줄 치라고 시키지?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 밑줄 칩니다. 정신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 필요할 때 문제를 풀다가 지문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때 길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밑줄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음, 시험지 옆 빈 공간에 개념어를 직접 쓴다.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가지고 있어요.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이 나뉘어져 있고 지문이 이렇게 글이 이렇게 써져 있죠. 이때 어떤 문단 옆에 여기에다가 어떠한 단어, 후생이라는 단어를 적고 나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단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옆에 적습니다. 개념을. 이거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의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정의가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서 재구조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먼저 주어부하고 서술어부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의미를 구성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식되는 부분을 뒤에다가 덧붙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왜냐면은 정의라고 하는 게 어떠한 개념을 풀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간단하게 생각한 다음에 수식되는 부분을 뒤에다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져요. 자, 봅시다. 아까 전에 위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후생은 어떠한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개념이죠. 여기서 서술적인 부분은 여기겠죠.
그래서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의미 구성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통해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것을 통해 뒤에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면 이해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자, 그래서 다시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나 만족감이구나. 어떤 기쁨, 만족감? 어떠한 행동을 한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져요. 자,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아요. 맨 처음에는 얘가 낯설어. 평상시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얘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한 번 또 볼게요. 사후적 효율은, 이게 사후적 효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개념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A는 무엇이다 라고 나온 거니까. 다음, 여기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라는 의미이다. 그럼 여기서 있잖아. 서술어 부분을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를 끊어보자. 그럼 뭐야? 사후적 효율이란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의미 구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전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인데 현재 주어진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 정의가 이렇게 하나의 개념어를 정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두 가지 이상의 정의가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나는 복합정의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검출기능 기능. 이게 개념이죠. 얘가 개념이에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검출기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볼로미터 방식을 사용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겠죠. 수로부는. 그래서 다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검출기는 전기적 신호를 바꿔주는 거야. 뭐를?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아니? 다시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검출기는 적외선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이래요. 무엇을 통해서? 볼로미터 방식을 통해서. 근데 니네 볼로미터 방식을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볼로미터 방식은 이 방식은 마이크로볼로미터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또 나왔어. 그럼 뭐야? 정의가 두 개가 나온 거죠. 이런 것을 나는 복합정의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근데 굳이 더 얘기하자면은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설명해 준 거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의는 A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 정의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다 알죠. 그런데 관형절로 인해서 수식해주는 정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풀이해주는 말, 이 뒤에 있는 개념을 꾸며주는, 그래서 반대죠. 아까 전에는 A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이 방식은 무엇인 A, 무엇하는 A
식으로 뒤에서 앞에 것을 꾸며주는 방식의 정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봅시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꾸며주는 말이죠.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인 인센티브 계약은, 여기서 약속인, 그렇죠? 인센티브 계약을 꾸며주고 있죠. 이러한 방식도 정의입니다. 나는 이런 정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수식된 정의라고 얘기할 거예요. 수식된 정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개념을 풀이하고 나머지 개념을 꾸며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다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구나. 그런데 그 인센티브 계약을 왜 하는 거냐?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서로 상충, 맞지 않아서 그러한 것을 완화, 약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구나. 우리 아까 전에 상충과 완화라는 말 배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정의를 볼게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얘는 되게 간단한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한 문장인데,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의도 있고요, 복합 정의도 있고요, 수식된 정의도 있는 좀 복잡한 형태예요. 자, 먼저 혈액응고는 개념이죠. 얘가 개념입니다. 혈액응고. 어떠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혈액응고는 어떤 현상이야?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 그러면 피브린은 섬유소 단백질이죠. 그렇지? 얘네들이 모여서 만든 섬유소 그물이. 자, 그러면은 섬유소 그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것을 섬유소 그물이라고 한다. 수식된 정의죠. 흔히. 다음,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를 꾸며주죠. 혈소판 마개가 뭐야? 혈소판이 응집된 것이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또 수식된 정의죠. 이러한 정의가 여러 개 묶여 있죠. 그럼 복합정의죠. 그래서 이네들이 뭉쳐서 혈병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이 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 섬유소 그물 혈소판 마개가 뭉쳐서 형성되는 것이 혈병이죠. 그런 혈병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 뭐다? 혈액응고이다. 와, 복잡하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뭐야? 혈액응고라고 하는 것은, 응고는 자,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혈병이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